아니에요. 네. 한번 듣고 편 거니까. 자, 13번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뭐야, 이게 아니네. 얘 말고 의무의무사. 네, 13번. 일단 이 친구도 결론적으로 도형 문제지. 문제 풀기 전에 또 필요한 내용 한번 체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아까 전 거보다는 비교적 쉬운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보조선을 딱히 그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관련된 관계나 좀 봅시다. 일단은 알려준 거 체크. 길이 7 줬고요. 각 BAC 여기 각 하나 알려줬다, 그치? 그 다음에 너네들이 길이 똑같다고 했고 CP 길이 4라고 2라고 다 알려줬고요. 길이 준 거는 다 써놓고 얘네 같은 거만 표시 좀 할게요. BQ, AA, BQ랑 AC 요거 전체가 같은 거지.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서로 같은 상황이겠구나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고민 살짝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있거든. 여기 있는 각을 지금 원도 안 줬잖아. 그렇다고 딱히 보이는 게 없거든. 각을 넘기는 행동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오케이? 근데 길이를 꽤 많이 줬어. 길이 조건을 꽤 주다 보니까 딱 생각해보니 빨간색 이 친구만 설정을 해버리면 결국에 세변에 대한 조건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한 걸 거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좀 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요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도형 문제 보통 12번, 13번 요 내외로 나올 거란 말이야 시험에서. 근데 사실 보고 K로 설정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또 너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은 아까 봤던 문제 꼴이 나거든요. 계산이 또 너무 많아질 때가 있거든. 참고하셔서 일단은 길이 조건 많고 코사인 값 하나 있으니까 설정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각에 대해 마주보고 있는 게 k 플러스 2에 대한 길이잖아. k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은 말이야 그거는 왼쪽 제곱 77에 49에다가 k제곱이니까 k제곱 쓸 거고 빼기 2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4분의 1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요 식을 전개를 한번 쭉 했어요. 전개를 쭉 하고 계산을 했다 칠게요. 계산하면 k가 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들어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 얘가 6으로 확정 났어. 얘가 6으로 확정 났어. 그럼 여기 남은 길이가 2인 것도 확정이죠. 그럼 이제 진짜 삼각형에 대한 표현을 다 알아버렸지. 그 상태에서 지금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면 2분의 1의 두 변의 사인 끼인 각으로 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도 지금 각을 넘기기가 힘들다 보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구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거는 확정할 수 있겠다. 여기 각 있으니까 얘를 사인으로 바꿔볼게. 사인으로. 그러면 분모가 4인 건 똑같겠죠. 그 다음 분자가 루트 15인 거 맞지? 그럼 사인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삼각형 ABC 있죠. ABC의 넓이는 2분의 1의 두 변이니까 7 곱하기 6하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이라서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정리하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4분의 21 루트 1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넓이 혹시 계산할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거 구할 수가 없죠. 각을 모르니까 선 긋기도 힘들 거고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나머지 삼각형이 삼각형 ABP거든요. 그치? 저 친구는 2분의 1에 7에다가 2에다가 사인 루트 1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요 친구는 계산하고 나면 얼마니? 4분의 7 루트 15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네 둘을 가져다 빼면 삼각형 누가 나와? BPC가 나오죠. 밑에 있는 삼각형 나오지. 저 넓이는 얼마가 돼요? 4분의 얼마야? 21 빼기 7 하니까 14 루트 1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그냥 끝났겠다. 지금 요 삼각형 넓이를 알았거든? 요 삼각형을. 자,
넓이 알았는데 밑변 길이 알아 몰라? 6이고 2인 거 알아요. 높이 똑같지? 넓이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겠죠? 그럼 전체 넓이 비는 4인 거고 4에 해당하는 넓이가 4분의 14 루트 15였잖아. 이거 약분 한번 해보면 얘가 2분의 7 루트 15죠. 이제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너가 전체니까 4에 해당하는 게 적은 거고 1에 해당하는 친구 얘를 4로 나눈 거겠지. 8분의 7 루트 15였겠지.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왼쪽 거는 3배짜리인 거잖아. 그럼 8분의 7, 3, 21 루트 15가 될 거라서 8분의 21 루트 15입니다. 정답 4번이요? 하고 끝나겠죠? 오케이? 딱 하고 끝날 거고요. 필요한 건 그닥 없어요. 그냥 뭐만 좀 하자. 여기서 길이 설정을 할 생각을 떠올리자 정도일 거고 사실 각을 넘기거나 변을 넘기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얘는 각 넘기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 우리 방금 봤던 SS 모의고사에서는 어땠어요? 여기서 처음 스타트를 각 넘기는 걸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니? 각 넘기는 걸로 시작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선 긋고 넘어간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변 설정에서 계산하면 끝났다 뭐 이 정도겠죠. 그 다음 14번이요. 자, 요것도 수직선 위에 있는 건데 기억 맞는 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가족권 보고 X 알고 T 알고 있는 상태야. 야 V3은 뭐 하면 되냐? 진짜 3 넣어보면 되죠. 여기다가 얘가 이거면 VT는 얼마야?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아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맞아요? 님 괜찮으세요? 응 알았어. 자 니은 볼게요. 이제 니은은 P가 마일보다 작으면 증가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위치 증가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누구로 판단하라는 거야? 속력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고 싶긴 했겠죠. 근데 내가 V를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에 V가 이랬거든. VT라는 친구는 말이야 구간에 따라 쪼개져 있을 거야. 한 경우는 3일 거고 다른 한 경우가 PT 제곱 플러스 QT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기억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T가 3보다 작을 때고요. 이 친구가 T가 3보다 클 때잖아. 물론 이제 항상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거든요. 이건 물리 느낌이 좀 있어서 그닥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물체가 움직일 거야. 이렇게 수직선에서 움직일 거야.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팡 치면은 속도가 잠깐이라도 0을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잠깐이라도 0을 찍어야 될 텐데 그거를 알면서도 약간 이 정도의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얘가 시간에 대한 거고 얘가 속력인데 속력이 이렇게 가다가 진짜 한순간에 속도 탁 바꿀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일단 이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긴 하겠고 무조건 이어져 있어야 돼. 속력은 무조건 이어져 있는 거야. 이거 기울기 무한 아닙니다. 진짜 값하는 것 뿐이야. 이런 상황이 대부분일 거고요. 지금 심지어 이 문제 보시면 T가 3이랑 3이 해서 지금 3짜리가 뭐 하고 있니? 겹치고 있지. 그럼 여기에서 나온 값이랑 여기서 나온 값이 뭐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거든. 연속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면 지금 V가 3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P 플러스 3Q 나올 건데 얘가 결론이 얼마라고? 이 친구 결론이 3이라고. 오케이?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세팅 자체가 P에 대한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죠. P에 대한 조건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누구로 바꿔서 보는 게 맞겠니? PQ 저거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니야? 문자 2개다. 그럼 식 하나 더 잡아서 연립하자라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지금 P의 움직임에 따라서라는 걸 보니까 그냥 관계식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이 관계식을 활용할 거면 얘는 Q는으로 정리를 해서 P로 바꿔보는 게 편하겠지. 다 P에 대한 조건으로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자. 3으로 나눠 3P 플러스 Q 그게 1이야. Q라는 친구는 말이야 1-3P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Q라는 친구는 1-3P야. 그러니까 VT를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쓰자. VT는 말이야 3이거나 PT 제곱 플러스 1-3P T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를 하겠다고 T로 잠깐 묶어버리시면 PT가 먼저고 그치? 더하기 1-3P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V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얘에 대한 이차함수를 잠깐 그려보자면 이런 모습이긴 할 겁니다. 일단 0에서 근을 갖긴 갖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선가 끊길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지점은 t가 얼마일 때 근이 생기냐면 t가 3-p분의 1 때 생길 거거든요. 집어넣으면 그대로라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래요. 얘가 어디서 꺾였는지 나도 몰라. 어디서 꺾였는지 나도 모르는데 등속으로 쭉 가다가 3이라는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3인 거고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VT가 반드시 뭐 하길 바란대? 0보다 크길 바란다지. 그럼 4 집어넣었을 때 어떤지가 궁금하긴 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4를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너한테 4를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 4p랑 마이너스 3p가 p가 하나 살고요. 플러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한테 4를 집어넣으면 4p 플러스 4가 될 거거든? 4p 플러스 4? 인정하세요? 4p 플러스 4야? 근데 지금 p가 뭐였다면? 마일보단 작았다면 이랬지. 4p 플러스 4라면 p가 마일이면 0이죠. 그럼 쟤는 마일보다 작으면 이 친구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 방식대로면 반드시 여기가 4였단 거잖아. 그럼 반드시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당했겠어요? 한 번은 감소를 했을 거니까 뭐라고? 위치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틀린 말이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맞아요? 내 말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 디귿이요. 마일이라면 이제 니은을 선생님 디귿이 좀 편한 것 같아. 마일이라면 원점을 2번 지날 때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마일이라면 VT를 이제 뭐라고 쓰시면 돼요? VT를 좀 바꿔서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3이랑 얘는 얼마야? 마일이니까 마T 제곱 플러스 마일 집어넣으면 4T거든요. 요렇게 함수를 정해주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정해진다면 원점을 2번 지났으면 좋겠어 얘기했잖아. 뭐 하면 돼요? 여기서는 적분을 하시든 그림 그리시든 둘 중에 하나는 좀 하세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깔끔하게 하자.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뭐 했겠어? 떨어졌겠죠. 맞아요? 이 순간이 4라는 얘기지. 그렇지? 딱 0 된 거니까 여기는 얼마고요? 3이고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원점을 지났대. 얘가 원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쭉 가고 있었겠지. 그럼 어느 순간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 전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에 다시 오겠죠. 그럼 그게 두 번째로 원점을 지나는 걸 거 아니야. 지금 나처럼 도함수 기준으로 넓이로 보셔도 되고 잘한다면 뭐 해도 돼? 그냥 적분해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해보고 저거는 뭔가 사각형, 삼각형 넓이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지금. 적분해야 되겠다. xt 말이야. xt는 얼마였냐면 3t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2t 제곱 플러스 원점 시작 맞지? 얘 3 집어넣었을 때 3 시작하죠. 3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3 집어넣으면 여기서 9 나오잖아. 맞아요? 3 집어넣으면 18 나오잖아. 그럼 합치면 얼마야? 9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뒤에 얼마를 붙여야 돼요? 뒤에 마이너스 9를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xt를 표현하고 얘가 0 되는지 좀 찾아주세요. 끝? 오케이? 그래서 지금 14번 풀어봤는데 비교적 어려운 건 사실 없긴 하고요. 그냥 처음에 이 정도? 문자 두 개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너네가 그러니까 이게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되면 이걸 해야 돼. 자유도 높은 게임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차라리 미션이라도 주어지면 할 만한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무 생각,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멍 때려버리면 할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문자 2개, 식 2개 이거 많이 들어온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문자 2개, 식 2개가 나올 리가 없잖아. 왜냐면 PQ가 정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너는 관계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보는 게 좀 필요했겠다. 그냥 그 정도겠죠? 괜찮지? 넘어갈게. 13번까지 했고 15번 여기 15번은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결론은 얘도 이제 핵심만 좀 빠르게 얘기를 해봅시다. 문제 쭉 읽어보면 너는 연속함수야. 3차함수에 대한 연속이거든. 그리고 너는 3을 기준으로 뒤집혔단 말이야.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 예상은 됩니다. 그치? 그런 상태에서요. H냐 저거? H라는 친구는 뭐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가나 조건 만족해 이러고 있지. 자, G4라는 거는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마이너스 F4가 얼마야? 0이야 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4가 0인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연속이라 그랬는데 얘네가 구간이 정의가 되고 있지. 그럼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뭐 하겠어요? 뒤집혀야 되는데 똑같으려면 F3은 얼마? 0이겠구나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X가 얼마랑 얼마? 3이랑 4를 근으로 갖고 있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찾는 건 내 생각 문제 읽고 한 20초 안쪽으로 할만할 것 같아. 그치? 20초 좀 길다. 어쨌거나 요 정도 생각을 한번 해놓고요. 나조건 보고 판단하는 걸 요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극소 극대를 물어봤거든. 근데 이제 내가 약간 갖고 있는 오랜 습관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은 원함수 상태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극대 극소 물어보면 원함수로 판단해야 돼? 도함수로 판단해야 돼? 상황마다 다르겠죠. 원함수로 보이면 그냥 원함수로 써도 되잖아. 내가 웬만해서 원함수로 보려는 습관이 계속 있긴 한데 일단 극대극소 보는 순간 도함수로 판단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긴 해야 돼요. 오케이? 도함수로 판단할 수는 있겠다 생각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상상을 이렇게 해봤거든. 처음에는 3참수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근데 근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3, 4를 대충 찍어야 되거든. 그럼 뭔가 느낌상 여기를 3, 4라고 찍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편한 대로 해. 여러 개 다 해봐도 돼. 근데 난 일단 그냥 저렇게 시작을 해봤어. 저럴 것 같아서. 그럼 3 이전까지는 그대로 따라가고 3 이후부터는 어떻게 따라가고? 3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붙여서 따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려나?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 근데 여기 있는 건 뭐야? 꺾여있는 직선이죠. 꺾여있는 직선. 이거를 막 움직이면서 두 함수를 전부 움직이면서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3차함수 개형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근데 그 친구의 꺾이는 모습까지 그리려면 최소 8개 정도 나올 거거든. 꺾이는 것까지 하다 보면 한 8개에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다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려보고 볼지 뭐하고 볼지 고민을 하실 텐데 약간의 연산을 도움을 좀 받아볼게. 그러면 극대극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H에 대한 극대극소니까 H'으로 넘어가 볼게.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해보자가 이상하진 않잖아. 그치? H'을 쓰시면 너는 GX가 되고요. 빼기 절대값 X-A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극대극소가 되겠다는 말은 일단 저 지점에서 뭐라는 거야?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극대극소 H'X가 누구랑 누구? X가 0이랑 A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한번 써놓을만 해요. 0, A 하면 그 사이에 누군가들이 있을 거냐 이렇게. 그러면 극소라는 말은 그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변하고 마이너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0과 A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게 맞구나. 누구 기준으로? H 기준, H 프라임 기준으로 이런 게 벌어지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G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처럼 생긴 너를 내가 지금 G라고 부르고 있었잖아.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 함수 넣으려고 했는데 힘든 거였지. 너네가 선택해. 뭐 사람 편한 대로 하셔도 되고요. 나도 처음 이제 실제로 풀 때는 두 함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거의 찍듯이 넣은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뭔가 있잖아. 느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조금 더 뭔가 정리하고 정제돼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올바를 것 같긴 해요. G라는 함수는 몰라. 개형도 모르고 어디서 꺾이는지도 몰라서 어렵다고. 근데 비교적 절대값 이 친구는 누구만 몰라요? A가 도대체 어디에 있지? 이것만 모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못해도 뭘 하는 게 편하겠어? 절대값을 먼저 그리는 게 차라리 편해요. 오케이? 그럼 절대값 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너가 A일 거야?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A가 뭐 0보다 작을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런 의미가 아예 없거든요. 생각 좀 해보시면 알아요. A가 0보다 작으면 Y축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3차 함수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알고 있었지. 이렇게. 맞아요? 이딴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저 구간에서 무조건 직선이 커버리거든? 그럼 극대고 극소고 나발이 구간에 할 게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쟤네가 만날지 안 만날지 좀 애매해 저거는. 그래서 여기서 그릴 거면 Y축은 어디 쪽에 있다고 치는 게 편하냐면 왼쪽에 있다고 일단 쳐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일단 이럴 것 같아.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너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야. 0 되는 지점들이,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 근이 A, 0이랑 A였지. 그럼 0이랑 A에서 두 함수는 뭐 했단 얘기야? 교점을 가졌단 얘기야? 0이라는 이 지점이랑 A라는 요 지점에서 두 함수는 교점을 가졌어. 오케이? 옛날에 이런 말 한 번 한 적 있는데 교점을 갖고 있어 함수들끼리 접한 거 아니야? 교점 갖고 있어? 그럼 그 교점 이후로는요 함수들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반대로 뒤집혀서 변하겠지. 그럼 두 번 이 교점 사이에서 이미 내가 검정색을 그려놨잖아. 그럼 gx라는 친구가 잘 움직여서 얘를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뭐 크다 작다 판단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앞뒤 중에 누가 크다는 거야? 뒤가 크다는 거야? 글씨로 써놓고 좀 들어가자. 그러니까 뒤가 크고요. 얘는 앞이 크고요. 다시 뒤가 크겠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G가 컸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0보다 작은 포인트에서 뒤가 컸으니까 검정색 직선이 크다는 거잖아. 그럼 걔는 그거보다 낮아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었단 얘기겠지. 맞아요? 다시 그거 이후에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는 상황이었겠죠. 맞아요? 저거 이후에는 다시 뒤가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가 G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거 맞지?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떤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그치? 올라갔다가 반드시 여기서 뭐 해야 돼? 0을 찍고 떨어져야 돼. 이렇게 안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치? 그 이후엔 또 뭐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엔 뭐 해야 돼? 원래 뭐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 상관없지. 근데 지금 내가 대충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올라가길 바라야 돼요?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아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 오케이? 혹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의문점 생기는 거 있어요? fx가 이렇게 되는 어떻게 해요? 아,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친구는? 그것도 다 해봐야 돼 결국에는. 방금 내용처럼 그럼 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fx 개형이 쌤 근데 봐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쌤 이렇게 생긴 친구면 이렇게 들어간 건 맞지? 이 친구 꺾어 올리잖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잖아. 그럼 너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게 꺾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맞아? 이 개형이 생각해보면 대충 이런 느낌밖에 없거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든 절반을 쪼개면 얘는 이런 식의 모양이고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의 모양이고 절반을 안 쪼개면 더 문제죠. 그건 어차피 이렇게 그 약간 어금니 모양처럼 변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방금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면 아까 여기서 그 얘를 그리기 이전에 가능한 영역에 대한 고민을 했었지.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3차로 올라가는 친구잖아. 어느 순간 반드시 뭐 하겠어? 뚫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로 끝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방금 함수 개형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드시면 그거는 몇 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15번 풀 때쯤이면 수능 거의 다 보지 않았겠니? 아니야? 너네 근데 15번 언제 풀어? 시험 볼 때? 그냥 풀 때 풀려? 찍어? 그게 맞지.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푸는 거지?
알아서 해라. 근데 이번 수능 웬만하면 15번 바로 던지지 말고 14, 15 중에 비교하고 푸는 게 나을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그래프 개요는 이걸로 확정이야. 여기 확정만 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거든요. 문제에서 h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h 값을 결국에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fx 모르곤 있는데 여기 이미 얘가 두 개가 근인 거 알고 있었지. 그러면 3차 함수라서 일단 두 개를 설정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라도 찾으면 좋은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 하나를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서 이 생각을 또 같이 해주면 돼. 봐봐. 얘 기울기 1인 거 맞지? 맞아? 그러면 이 파란색 친구가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급격하게 커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서?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 최소한 1보단 작아야 돼. 접하는 것보다 작아야 된다고. 아니면 접하든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어디 갔니? 이 친구 연속이고 접하는 거? 접하거나 작거나겠네.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함수를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 함수를 뒤집은 거잖아. 그럼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그대로 반전시키면 완벽한 3차 함수가 나오고 완벽한 직선이 나오지. 근데 걔네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선은 사실상 접선일 수밖에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까? 얘를 만약에 완벽하게 뒤집었다 칠게요. 그러면 요런 3차 함수가 생겼던 거고, 그치? 거기에 대한 어떤 일부 이 정도의 지점을 가지고 선이 하나 들어있었던 거잖아. 근데 요 선이요, 밑에 있는 너는 상관없는데 얘한테는 접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접해져 있어야 아무 문제 없이 뒤집었을 때도 저 상황이 나오지. 만약에 이 점에서 마주치기는 하는데 그냥 교점이었잖아. 마주치는데 교점이었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 이거 주지 말걸. 이건 좀 잘 그린 거 같지? 요 점을 지나면서 교점이어버린다면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얘를 뒤집는 순간 반드시 만족을 못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써놓는 거야. 이렇게 얘는 교점이면서 기울기가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작아야 돼. 그렇지? 하다못해 뭐까지 인정? 같은 것까지만 인정. 요거 두 개만 인정이잖아. 근데 지금 그려보니까 어때? 교점인데 접선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겠죠. 잠깐만, 얘를 이렇게 그리는 상상을 하시려나? 님들 혹시 이런 상상을 하세요? 요렇게 하면 교점인데 괜찮겠네? 그럼 이쪽에서 만날까 안 만날까? 우리 지금 상황 자체가 이쪽 교점도 필요는 하거든? 교점이 필요는 하거든? 저 접선보다 올라가다 보면은 안 돼. 오케이? 그래서 F4가 0인 거 알고, 오케이. 자, 그래서요, 지금 얘 함수가 원래 이렇게 있던 친구 기준으로 가운데가 3이라고 본 거였잖아. 근데 우리 나머지 근 하나가 얼마였어? 4일 때가 근이었지.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너가 누구야? 4겠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A가 얼마겠어요? 4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 얘가 4일 거 아니야? 꺾였을 테니까 저렇게. 잠깐만, 거짓말이야. 얘가 3이겠죠? 얘가 3이겠지. 미안해. 그래서 A가 3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 한번 하시고 4일 때 나오고, 그럼 여기서 뭐 또 찾을 수 있어요? F'3이라는 친구 있잖아. F'의 3에 대한 기울기는 원래 요 상황에서 기울기가 얼마? 마일이었을 거고 이 상황에서는 1인 거니까 F'3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갖고 있으면 웬만한 fx 설정할 수 있어 없어?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fx 알았으면 나머지는 뭘 좀 해주세요. 집어넣고요. G 잡아서 집어넣고 절대값 풀면서 계산 좀 때려주고 집어넣고 끝내세요. 끝! 이 정도 얘기로 넘어갈 것 같아. 알아들어요? 여기서부터 다 계산이거든? 최고 차항계수는 안 구해도 돼요.
최고차 한계수도 구하려면은 그냥 이걸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고차,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 문자를 몇 개로 잡을 거냐면 fx 모래가 k라 잡자. x로 하고 x 마이너스 몰라 a 어디 쓴가 만난 a라 쓰지 말자 헷갈리니까 p라고 하자. p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요 상황인 거잖아. 그럼 문자가 두 개지. 문자가 두 개인데 지금 내가 근 두 개는 한번 쓴 거죠. 그럼 이 친구 미분하고 나면요. 이 친구 미분하고 나면 잠깐만. 미분하고 나면 그게 마일인 걸 하면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럼 요거까지 하면 되지. 여기 있는 선이요. 아까 저 보라색 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변곡 접선 같이 그리긴 했는데 이거 어쨌든 접선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fx라는 친구는 말이야. 얘네들의 차함수를 표현을 할 거야. 차함수 fx에서 빼기 x-3을 하잖아.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써야겠다. 얘를 쓰잖아. 이거를 쓰면 그게 최고차 k의 x-마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좀 뭔가 우기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해줄게. 여기서부터 하자. 일단은 조건 3개를 다 찾아놓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fx 계속 설정할 노력은 이제 시작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fx가 뭐냐? 처음에 크고 작고 확인하고 기울기 찾고 알고 있는 거 쓰자. 여기까지 쓰고 F40 요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x 플러스 3이라는 이 친구가 이 직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직선 자체가 누구로 이루어져 있었어 아까? 직선이 절대값 x-a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a가 누군 걸 알아요? 3인 걸 알죠? 여기 있는 요 직선의 이름 자체가 절대값 x-3인 거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너가 절대값 x-3이야. 그러면 얘 절대값 붙이기 이전 걸로 확인을 하면 3차는 이렇게 생겼다 치고 너에 대해 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다시 만나는 요 교점을 누구라고 보나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고 있는 교점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0에서 만나기로 했지. 그럼 요 친구 근이 0이니까 너라는 f 함수랑 너 두 개 이렇게 있잖아. 두 놈을 가져다가 빼면 어디서 교점이고 0에서 교점이고 어디서 접해? 이 지점에서 접하죠. 얘를 그리고 우리가 3이라고 부르고 0이라고 불렀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두 놈을 뺀 함수는 누구랑 누구로? 0과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문자 하나만 설정해도 괜찮겠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그래프 개형으로 갖고 온 거잖아. 그리고 방금 쓰는 내용 와중에 이거랑 이건 사실상 사용한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면 얘를 접선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기울기 봤다는 얘기인 거고 이미 여기서 근 갖는 건 이미 얘로 확인이 된 거니까 두 개는 쓴 거고 대신에 어디서? 4에서도 근을 만난 거 안 썼기 때문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이제 K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fx를 정확히 다 찾고 나면 계산 딱 하고 끝나겠다. 오케이? 그래서 15번에서 핵심은요. 지금 계속 느낄 텐데 함수 개형을 케이스 나눠서 찾는 거밖에 안 되거든? 케이스 나눠서 찾는 거밖에? 너네들 편한 대로 해도 돼, 사실 이거는. 내가 함수야. 저는 뭐 이런 함수 되게 잘 그려요.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둘 중에 비교적 쉬워 보이는 걸 두고 가능한 영역을 좀 찾는다든가. 아까 전 그 SS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그런 식이었지.
생각하고 그려놓고 나서 거기서 생긴 특이점들을 보통 함수값과 미분계수 2개 정도만 체크하면 괜찮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21번. 요건 좀 괜찮았어. 21번, 22번 금방 할게. 그냥 아이디어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식이 쭉 써져 있는데 위에 식 잠깐 냅두고 밑에 식 읽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좌미랑 우미 중에 누가 커라? 좌미가 한 번은 컸으면 좋겠어. 그런 게 존재는 해야 돼. 그 다음에 최소값을 안 가져. 이것도 좀 이상한데? 최소값을 안 가져. 그 다음에 적분해주세요. 이렇게 끝나죠. 최소값 안 가지려면 어떤 함수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수 전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최대 최소 정의 기억은 나니? 걔 정의가 뭐였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되지. 맞아? 근데 얘는 일단 닫힌 구간 아니야. 열린 구간이야. 그치? 그냥 당연히 최대 최소 없을 수는 있어요. 그치만 최소가 존재할 수 있잖아. 극소가 있다면. 그치? 그럼 이 친구 극소가 있더라도 최소가 안 되도록 뭐 하시면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찍어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단원을 하든 뭘 하든 한 번 마이너스 무한까지 발산을 해버려야 될 거야. 오케이?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야 되나 봐 생각하면서 계산을 할 건데 이 문제 만약에 손도 못 댔다. 혹시 형이 이거 풀었니? 뭔가 감은 오는데 함수 잡기가 함수는 좀 빠듯하지? 얘는 이거 혹시 풀었어? 못 풀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함수를 잡을 게 힘든 게 여기서 오거든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네. 얘가 미적분이었으면 얘가 누구를 미분한 꼴이지? 막 이런 걸 고민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얘를 생짜로 미분하자니 계산도 좀 많고 힘들단 말이야. 이 친구는 결론은 인수분해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을 해봐. 미분하거나, 그렇지? 아니 적분은 안 할 거야. 미분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그 정도밖에 없을 거거든요. 아니면 대입하거나, 그렇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서 일단 인수분해 해볼까 하면서 한쪽으로 다 넘겨볼게. 그럼 F가 좀 특징적으로 보이잖아. 나 궁금한 게 F기도 하고. 넘기고 빼기 x제곱 마이너스 5x에 대한 f도 들어오고 더하기 여기 있는 거 x 마이너스 5의 제곱 x 빼기 1 그게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친구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아예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문자에 대한 얘기니까 앞에 계속 1 문제 없고요. 여기 곱하기 꼴 잘 그려줬잖아. 어떻게 찢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을 계산하고 더하고 곱가갖고 이렇게 2차가 하나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2차가 나오려고 3차, 1차 쪼개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2차, 1차 쪼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2차 1 알아듣고 있어 내 말? 됐어. 이 2차, 1차 쪼개야 되는 거야? 근데 x-5의 제곱이랑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쪼갤 것 같진 않지. 저기 뭔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쪼개볼 것 같긴 하거든요. 1 쓰면 x-5랑 x-1로 두고 그 다음 여기 x-5 하나 더 볼까?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얘 전개를 만약에 다 해버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x 6x구나. 6x 플러스 5잖아. 맞아? 그럼 두 개 보면서 고민을 해봐. 얘네 지지고 곱하면 이 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지금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전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너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둬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지금 보기를 잘했다.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결국에는 fx에서 빼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인 그런 함수가 있든가 이런 함수가 있든가 아니면 fx에서 빼기 뭐 하는 거? x 마이너스 5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다. 그치? 그러면 얘네가 0이 되길 바라는 거라서 가능한 fx는 뭐랑 뭐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거나 또는 x 마이너스 5일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렵게 받으면 안 되는 게 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는 것도 아니고 저 둘 중에 뭐 한 번 선택하고 말아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서 얘는요 문제가 없는 한 조건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친구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차함수 이렇게 하나 생겼겠지. 그리고 두근이 누구랑 누구겠어? 1이랑 5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직선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맞아요? 에헤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얘가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저 모습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내 마음이라고요. 요런 빨간색 함수랑 파란색 함수 딱 있으면, 예를 들어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었다 치자. 그러면 그냥 진짜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보다가 여기부터 파란색 따라가다가 빨간색 따라가다가 파란색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연속이라 그랬지. 그럼 연속이라 그랬으면 함수를 갈아탈 수 있는 기회는 몇 번밖에 없는 거야? 2번밖에 없는 거야. 일단 마주친 이 시점에서는 함수의 역할을 뭐 해도 돼요? 바꿔도 된대요.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어요? 마주친 시점에서 함수의 역할을 바꿔도 돼요. 아까 이 얘기 하고 들어왔지. 최소값이 없다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한 번은 찍혀달라고 했지.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 둘 다 플러스 무한대를 보면 전부 발산하지. 양의 무한대 발산하지. 마이너스 무한대 보면 누굴 따라가는 게 맞겠어? 파란색을 따라가야만 하겠죠. 그래야지 최소값이 없겠지. 아, 일단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듯. 맞아요? 그리고 나서 왠지 느낌상 그럼 뭔가 빨간색 한번 따라갈 것 같지 않니? 막 이런 식으로. 물론 파란색 그대로 가긴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전부 다 파란색이라면 좌미우미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 함수를 한 번은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빨간색을 한번 탈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쭉 올라갈지 파란색으로 갈아탈지 다시 좀 고민이 되지. 근데 여기 문제 정확히 읽어보니까 좌미, 우미 중에 누가 크라고 정확히? 좌미가 크라 그랬지. 왼쪽 기울기가 커달래요. 근데 얘는 어디 갔니? 이 친구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고정이잖아. 그럼 2차 친구가 여기서 갑자기 붙어주면, 이렇게 붙어주면 여기를 기점으로 좌미는 좀 크고 우미는 작아지는 상황이었겠지. 맞아요? 이쪽 포인트는 어떻겠어요? 여기는 지금 거의 0에 관련된 그쪽이다 보니까 좌미, 우미 중에 이것도 좌미, 우미 중에 좌미가 크네? 0. 계산을 좀 해보긴 해야겠다. 오케이. 0부터 5까지 최소값 같지 않고 연속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파란색을 낄지 마지막에 빨간색 낄지만 제대로 고민을 좀 해놓을게요. 2까지 맞고 그 이후 모르겠고 최소값 같지 않고 연속이고, 이까지 쭉 들어가다가 하나 뒤집히고 쭉 올라가고, 근데 쌤 어차피 5까지면은 저기부터 상관없으니까.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놓을게요. 왜냐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저 파란색이라 생각하고 풀었었는데, 여기가 5까지니까 뭐 이렇게 여기가 어디부터 0부터 5까지 이렇게 써놓고, 이 친구는 뭐 나중에 문제 따라 좀 바뀌거나 했을 땐 나중에 고민은 해보세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설명을 그거를 해줬었어야 됐는데, 이거 그럼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 사실 이게 이런 고민은 가질만 하거든. 2차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1이고 얘가 5면 그 사이 가운데가 2점 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여기가 2에서 교점이 생기는 건 맞거든요. 2에서 교점이 생기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좌미가 크고 우미 작고,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긴 하겠구나. 그래서 그림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리면 확실하게 보일 텐데,
나처럼 저런 식으로 그려놓고 내가 원래 풀 때도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그렸었거든. 좀 거의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좌미우미 크기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거의 이런 식으로 그려버려서 오케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다음은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럼 처음에 이렇게 말한 건 취소할게요. 알겠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친구 이제 적분할 때 어떻게 확인하셔야 돼요? fx 이제 우리가 플러스 5짜리에 대한 적분을 하니까 fx 플러스 5는 x거나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0으로 두고 x가 2보다 작을 때 2에서 어디 사이일 때? 5 사이일 때 이렇게 두고 적분합시다. 끝. 이 정도 문제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도 느낌이 엄청 어렵진 않은데 함수 인수분해에서 찾아내 볼까라는 생각을 못하면 좀 당연히 힘든 게 맞아요. 오케이? 또 미적분 보다가 요거 보니까 좀 비교적 더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막상 저렇게 쪼개고 사실 너네 여기서부터는 거의 할 수 있죠. 이렇게 둔 순간부터 문제 풀만 하겠죠? 한번 체크 좀 하시고 22번 빨리 볼게요. 22번은 이거는 굉장히 쉬워. 어디서 못한 거지 근데?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왼쪽 친구는 n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지수함수라서요. 지수함수 nt 뭐 나오니까 잠깐만 t가 빼기고 1보다 커? 일단 무조건 아래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겠네? 얘가 nx-t로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원래 있던 거 좀 내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로그짜리요. 이 친구 어떻게 생겼겠니? 묶어놓고 나면은 x 플러스 4인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로그 함수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로그 6에 tx 플러스 4 이렇게. 쌤, 제가요 그리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게 이 친구가 좀 내려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일은 없겠죠. 원래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0,1에서 0을 찍고 1,0에서 찍고 올라가니까 밀면 여기 위에서 찍는 거 맞지? 일단 이렇게 그래프 개혁이 그려지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근데 누구랑 만나는 기울기를 볼 거냐면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걸 보겠대. 그럼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지겠죠. 내가 사실 어릴 때 요거 그리다가 약간 이런 데서 내 그림질 한계를 느끼거든. 나는 크게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크게 그려지면 실제로 봐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 가지고 보라 그랬고 길이가 2루트 2 이상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기울기 1과 마이는 몇 도짜리야? 45도짜리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얘가 이 길이, 이 밑에 길이가 2루트 2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요 길이들은 2라는 얘기 아니야? 얘가 2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2였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러면 최소 2보다 컸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빨간색 직선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런 지수함수 직선이 딱 있었다 치자. 그럼 어디에 2가 있는 게 맞겠어요? 지금 저런 상황이면 딱 2가 되는 그 순간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2 이상이라 했으면 2는 얘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겠지. 2 이상이면 그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긴단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2 이상이려면 이런 상황이면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좋았다. 이런 상황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거겠지. 너가 2였으면 좋겠어. 맥시멈 어디? 여기가 2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오케이? 반대로 위에 것도 이렇게 생긴 친구에다 빨간색 직선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맥시멈 x가 마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는 실제로 여기면 더 좋겠다는 거고 그거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이제 그냥 하세요. 계산 2를 집어넣었을 때 너라는 지수함수랑 너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그 y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면 좋겠다? 빨간색이 크면 좋겠다. 그냥 그 식을 쓰시면 돼요. 10 전개만 한번 써놓고 넘어갈게. 그냥 만약에 수능 때 이런 거 나오면 좀 좋을 듯? 약간 재밌잖아 그치? n의 t제 어디 갔어? 여기다 쓸게요. 요 친구한테 2를 집어넣으면 n제곱 마이너스 t인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는 얘기는 n제곱 마이너스 t랑 누구랑? 마이너스 2랑 비교를 했을 때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크길 바래요? 너가 크길 바래요. 그냥 이 정도 얘기겠지. 잠깐만
아 얘가 커야 되죠. 얘가 크기를 바래요. 이런 얘기겠죠. 얘가 빨간색이잖아. 오케이? 아 너가 크기를 바래요. 이거 만족하는 n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다시 여기 것도 계산하면 어떻겠어요? 로그 여기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마이 집어넣으라고. x에도 마이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로그 6에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 t 플러스 4t네? 그럼 결국 2t 이렇게 나오지. 2t 이렇게 나오는데 너랑 누구랑 2랑 비교했을 때 이번엔 너가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아요? t 범위 구하고 n 범위 구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도 이제 얘는 n과 t의 관계고 얘는 t의 범위잖아. 정렬이 32, 18이니까 t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여기서 t는 최소한 18보다 커야 될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t는 18보다 크고 여기 정리 한번 할게. t라는 친구는 n제곱 플러스 2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t라는 친구는 18에서 어디 사이? n제곱 플러스 2 요런 상황이겠죠. 지금 문제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최소값을 뭐라 본다고? 최소값을 AN이라고 한대. 오케이? 그럼 최소값을 AN이야. n이 움직이면 t가 뭐 변할 수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 A2부터잖아.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n이 2라고 했으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t는 뭐보다 크면 돼?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근데 우리 결국엔 이렇게도 쓰면 안 되겠다. 멍청했었다. 봐봐.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하나만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이 부등식은 요 왼쪽 상황에서 나온 거지. 이 부등식은 오른쪽 상황에서 나온 거지. 둘 다 거리가 그거 이상이어야 되잖아. 너네 둘 다 뭐 해야 돼? 만족시켜야 되거든. 근데 n 값이 변하면 t에 대한 최소값이 계속 변하죠. 맞아요? 그럼 얘랑 얘 중에 누구를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서 저 친구 둘 다 만족하는 걸로 찾아보시면 돼요. 저 친구 둘 다 만족하는 걸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시그마 n이냐? n이 2부터 8까지에 an 그게 있고 an 이렇게 있잖아. 요 친구 그냥 솔직히 7개밖에 없으면 이렇게 써봐도 되지 않아? 처음에 그냥 관찰하겠다고? 이렇게 좀 쓰다 보시면 야 2면은 여기 2 집어넣으면 어때요? 6이지 맞냐? 6이지 18보다 커야 되고 6보다 커야 돼. 그럼 최소 누군가요? 18보다 커야 되겠지. 맞아요? 3 집어넣으면 6이 3 집어넣으면 33? 9니까 11보다 커야 되겠지. 얘 18보다 아직도 18보다 커야 되는 거죠. 최소가. 그러다가 이 친구 조건이 n이 커질수록 점점 뭐해지겠어? 올라가갖고 어느 순간 얘가 최소로 변하겠죠. 맞아요? 최소가 너 아니면 너라는 거 아니야? 문제 상황에서? 그러면 18이 계속 유지되다가 얘가 언제쯤 18을 넘겨갖고 올라가는지 봐봤더니 저거 뭐야 n에서 다 집어넣으면 딱 맞죠 이제. n이 4일 때까지는 18이다가 n이 5일 때부터 이제 뭘로 넘어가? 저 친구 넘어가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구나. 나였으면 이 정도 그냥 이렇게 쓸 듯. A2, A3, A4 해갖고 이 정도 하고 그냥 쓴 김에 여기까지 그냥 써버리고 얘네들까지는 무슨 일이라고? 18이라는 친구가 최소일 거라고. 여기서부터 뭐 하자? 계산 때리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친구는 뭐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다. 시그마 n이 5부터 8까지 n제곱 플러스 2 너가 최소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다. 그럼 이 친구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정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고요. 지금 21번, 22번 아이디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약간 거의 그런 감이 있지. 좀 어렵네 하고 있다가 막상 풀어봤더니 한 5분 고민했더니 진짜 답이 쓱쓱 나와서 계속 막 하면 답 나오는 그 정도 느낌이 있을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거 다른 거 몰라도 기울기 줬을 때 X좌표, Y좌표 1에 대한 기울기는 반드시 저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못하면 안 돼. 저건 죄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교점 가지고 원하는 상황은 무엇인지를 부등식 세우기. 오케이? 계산만 정확히 하시면 괜찮을 거고요. 몇 개 남았지 우리? 3개 남았거든? 잠깐 쉬었다가 할래? 아니면 그냥 하고 끝낼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쉬었다가 하자. 세 문제 하고 끝낼게. 자, 2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는데요. 저거를 봐봐라 이러고 있지. 혹시 문제풀이를 좀 해보셨나? 형이 마셨어요? 네. 뭐야? 아하, 그랬군. 뭐 어디까지 했어? 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넘어갔어? 이 정도만 좀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직선 기울기 얘기 나와 있으니까 두 점과 직선이면 당연히 기울기 표현해봐야 되겠지. an 플러스 1 빼기 an 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 요렇게 있었으면 요 기울기가 k 곱하기 an이야. 인정하세요? 얘는 이해? 이렇게 썼어. 그럼 왼쪽에 있는 식 합차로 정리하고 나면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은 kan입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합차 찍고 약분하면 그럼 an 플러스 1이란 친구는 k 마이너스 1에 대한 an이다. 쓸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 느끼셔야 돼요. k-1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잖아.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건데 종환이가 대답해보자. 네. 이거요. 네. 무슨 수열일까? 아 이건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이죠. 이 친구 등비수열이야. 궁금하시면 집에 갖고 있는 개념서 하나씩 있죠. 거기서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 같은 비율을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저게 등비수열의 정의거든요. 저기서 넘어가는 기납적 정의도 있었던 거고 이 친구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얘가 등비수열인 상태에서 지금 뭘 알려준 거니? 쟤네들의 급수를 알려줬지. 급수. 그럼 등비급수 계산 어떻게 해요? 1-r분의 a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공비가 얼마인 거야? 공비가 k-1이고 초항이 얼마예요? 그냥 모르니까 a라고 잡자.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 an에 대한 모든 그런 정리였겠지. 그럼 an의 제곱자리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공비가 뭘로 변하고 k-1의 제곱으로 변하고 초항은 a의 제곱으로 써질 거야. 오케이?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 급수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너가 2야 너가 8이야 정리하고 하면 끝나겠죠? 물론 정리하는 과정 중에 그건 좀 있어요. 일단은 k 값이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저기 있는 거 있잖아. 가족권 같은 거 활용 좀 하셔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 안 되는 건 제끼고 계산 좀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괜찮아 너? 너 거 잠깐 훔쳐볼게. 왜? an 근데 AN 두 개 다르게 생겼는데 같다고 하고 푸는 거예요? 같다고 푸는 거는 무슨 말이야? 아니 오른쪽 KA는 어. 그렇게 생겼는데 왼쪽은 그 A가 이상하게 생긴 A잖아요. 문제예요. 저거 세줄 사는. 갑자기. 다시 뭐라고? 이 A 모양이랑 응. 이 A 모양이 다른 거는 다른데 같다고 하고 푸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다고? 네. 얘는 일단 같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써놨지? 좋다. 일단 같다고 보고 푸는 게 맞긴 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랬구나. 너가 들었어 방금? 네? 요 A랑 요 A가 다르잖아. 뭐야? 그래갖고 다른 수열을 보고 풀어서 좀 안 풀렸다고 하시는 거라서 이건 내가 한번 얘기는 해봐야겠다. 이게 이거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풀어갖고 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너 틀린 거 찾기 되게 잘하겠다. 그럼 이해는 되는 거 맞죠? 네. 그래 알았어. 중간에 계산하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 얘 등비수열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k-1이라는 공비는 마일부터 어디까지? L까지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해놔야지 k 값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맞아?
넘어가. 29번이요. 29번은 좀 현기가 질문한 건가? 네. 29번 풀었어? 오, 좋다. 29번 어떤 게 힘들었던 걸까? 물질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척하긴 하는데,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아까랑 똑같아. 위에 있는 요 식이 도대체 누구를 알려주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방금 그 전에 있었던 15번인가? 13번인가? 그 문제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fx를 구했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적분 문제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누군가의 미분꼴일 거야 라는 고민을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뭐 f를 갖고 집어넣고 계산을 해봐도 되긴 하는데 제일 편하게 들어가는 건 일단 이 문제 기준으로는 얘가 g잖아요. g의 이 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얘를 물어보면 g 2분의 파이가 누군지 한번 써보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f 누구? 2분의 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 근데 문제는 f를 정확히 모르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사실 이게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하자. 얘 누군가의 미분꼴일 거야 굉장히 강한 생각일 거고, 미적분에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저기에 미분 적분꼴을 찾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를 미분해서 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편해요. 얘 미분하면 이런 뉘앙스에서 꼴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한번 써볼게. g라는 친구 미분을 한번 해보면 g'x라고 써지잖아. 맞아? 근데 g'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쟤를 그대로 두면 미분당한 f'x가 나왔을 거고, 이번에는 쟤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 fx가 그냥 살아있었겠지. 이렇게. 그러면 정확히 이 꼴이 얘랑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너를 누구로 두자? 이에 종환이 눈 감어. 눈 감어 빨리. 이거 보지 말고 나중에 풀어. 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을 수 있겠죠. 맞아? 엎드려 빨리 자.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지. 얘는 이게 보이면은 나중에 또 풀 때 의미가 없어져 그래. 여기까지 인정?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꼴을 진짜 내가 오른쪽에 있는 좀 디테일한 친구로 정리해서 보려고 하면 안 보이긴 하는데, 혹시 시간이 없으실 때면 나와 있는 친구로 만들어 보는 게 좀 편하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구나. 저 친구 어차피 분배하고 나면 누가 돼요?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너가 프라임 자리니까 gx라는 친구는 너를 뭐 하는 거랑 똑같아? 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왜 갑자기 중국인 그거를 갑자기 어쨌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야. 이렇게 적분하면 너가 gx인 거 맞죠? 적분하고 나면 적분상수 누가 생기겠다? c가 생기겠다. 근데 지금 얘가 뭘 알려줬어요? 0일 때 1이라 그랬지? 집어넣으면 적분상수 처리되겠다. 끝났네요 그러면.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29번 끝났고 30번 하긴 해야겠죠? 얘는 아까 거보다 계산은 좀 적어요. 느낌만 한번 빨리 볼게요. 일단 내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함수가 있어. 얘가 그렇게 표현이 막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읽다 보면 너무 길어갖고 하라는 행동을 하나씩 해야 되거든? 근데 걔네들끼리 만나는 좌표들을 알파 1부터 4까지 가겠다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는 이 함수를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보자마자 들진 않지 않아? 나는 저거를 보고 그리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거든요. 더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읽어보니까 누구랑 만나는 그 x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럼 집어넣어서 뭐가 가능한 건 알아요? 그거 알파라고 했고 t랑 만나는 거라 했으니까 t는 2 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2 사인의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나도. 근데 그거에 대한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있는 그 친구들을 갖고 빼면서 만든 친구 ft 이렇게 써버리지.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난해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려보긴 할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보긴 할 거고, 그리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할게요. 저 친구 바로 뭐 치환해서 하기 좀 그렇잖아. 치환해서 하면 합성함수 그림 그릴 수 있으시면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 일단은 저쪽 미분 한번 해볼게요. y''은 4 사인 쓰시고 x 있고 속미분해서 코사인 x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2 살면서 코사인 x로 변했고, 그치? 이게 미분한 형태겠지?
이 상태에서 너를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 x로 묶어내고 2 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0 되는 지점들을 찾아달라는 건데 코사인 0 아니면 사인 x가 누구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그리지 말고 그냥 했던 걸로 좀 보자. 여기서 보자. V 요거겠다. 요걸로 좀 볼게요. 내가 아까 해놓은 거라서 미분까지 해놓으시고 아까 이 시간 다 잡아놓은 거 맞지? 이 상황에서 얘를 딱 그려놨어요. 색칠까지를 내가 다 해놔갖고 그려본 건데 문제는 우리가 쟤네들을 곱하고 있잖아. 곱하고 있는 친구가 0 되는 지점도 궁금할 거고요. 풀마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갖고 일단 코사인이라는 친구, 이렇게 내려가는 코사인 친구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를 표현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사인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점으로 봐야 되니까 양수 가다가 그때 잠깐 음수, 다시 양수 가다가 어디 갔어? 양수 가다가 음수 잠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쟤네들이 곱이니까 풀마가 변하는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고,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보자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면 왼쪽 부호 같다, 그렇지? 플러스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호 다르다, 마이너스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호 똑같아,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요런 좌표들을 막 찾고 있었어. 근데 이 좌표 찾는 거 뭐 시간 살짝 걸려도 할 수 있는 거 맞죠? 되게 어지럽긴 하다 지금, 그렇지? 근데 2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고, 사실 찾을 거면 여기까지는 찾아놓긴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찾은 곳이 여기서부터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를 봐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지만, 야, 사인에 대한 한 주기나 코사인에 대한 한 주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걔네 둘을 엮어놓은 친구의 한 주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시작점이 코사인이 얼마 되는 거? 0 되는 지점부터 봤지 우리가. 그럼 막 다 하고 넘어갔잖아.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코사인이 0 되는 이 지점부터 다시 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그려질 거고, 저기에 맞는 친구들을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그렸었는데 너무 못 그려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잠깐 볼게요. 고민을 해보시면 일단 이 친구들 그래프 개형은 그냥 숫자 몰라. 그래프 개형은 그릴 수 있을 거야. 처음에 증가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시점부터 2분의 파이 어디 갔어? 2분의 파이 이때부터 감소합니다. 그렇지? 감소 살짝 하다가 이 시점부터 다시 뭐 해요? 뭐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들어오겠지? 근데 요만큼 증가하니까 조금 증가하겠죠? 여기서 살짝 증가할 겁니다. 다시 살짝 감소할 거고, 다시 증가하고 감소,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림을 그려봐야 돼. 솔직히 좀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그렸어.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때 극소가 어딘지 명확히 보이잖아. 아니 뭐야 얘는. 너에서 나오잖아. 이 지점들 이름 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2분의 파이죠. 얘가 6분의 7파이지. 얘가 6분의 11파이고 얘가 얼마야? 뭐 2분의 얼마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제서야 누구한테? 위에 있던 이 함수한테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6분의 뭐 예를 들어서 5파이를 7파이로 집어넣었어. 계산할 수 있지. 다 집어넣어. 그럼 그거에 대한 함수 값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 맨 위에 있는 2분의 파이 이런 거 그냥 계산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겠죠. 어차피 저쪽은 제일 높은 값이니까 1일 거고 1 집어넣으면 4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대값들 요 값은 아무리 커도 얼마겠다? 일단 4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다 집어넣어 보니 잠깐 올라온 게 0보다 작아. 여기 이쪽 0보다 작아. 그럼 거기 문제 보시면 t를 어디서 어디로 두냐? t가 0부터 4까지거든. 문제 조건 자체가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 어딘가에 t를 이렇게 긋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몇 개? 4개가 나올 거니까 우린 얘네 둘을 가지고 정리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은 습관적으로 이건 하셔야 돼요. 삼각함수 관련된 거 웬만해서 무조건 해놔. 두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원과 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잖아. 두근은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3파이야. 이거는 일단 깔고 가는 거야. 뭘 하든지 간에.
그 다음 ft라는 친구가 원래 이거였잖아. 2분의 4 알파 4? 알파 4 알파 4 빼기 알파 1 이거였잖아.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요거 정리 한번 하면 3 알파 4라는 친구는 3파이 마이너스 얼마야? 알파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ft를 알파 1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이제 어려울 만한 지점이 뭐냐면요, 알파라는 일반적인 문자를 한번 줬거든. x좌표 알파 이렇게 일반적인 문자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번호에 맞는 1, 2, 3, 4를 주고 있지. 근데 얘네들도 결국에 변수인 건 맞죠. 얘네들 약간 상수로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ft라는 친구 알파 1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놨어.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다시 읽으시면 문제가 뭐라 써놨니? 일단 라하자 너를 만족시키는 k가 있고 그런 값 좀 계산해 이렇게 들어왔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k가 누군지 찾아보고 싶겠죠, 당연히. 그럼 ft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야? t 대신에 k가 들어갔다는 거지. 요 상황 자체 t 자리에 k가 들어간 거니까 t가 k일 때 라고 생각을 할 거고, fk는 이건 거 알고 있었고, 그치? 근데 우린 다른 거 모르겠고 이때의 알파 1은 4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알파 1에 대한 값이 실제로 나왔어요. 언제? k일 때 4분의 파인 거야? 바뀌는 친구야, 얘도. 그렇구나. 그럼 알파 1은 알았어요. t는 k라고 했는데 k를 찾고 싶잖아, 내가.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 얘 y 값이다. 얘 무슨 값이야? y 값이야. 근데 너가 k를 찾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 x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y 값을 찾아오면 되지. 얘 무슨 값이야? x 값이죠. 이 친구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함수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함수에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y 값이 알파 1 집어넣었을 때요. 그럼 여기 알파 1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너가 들어가야 되겠지. 집어넣어서 연산하면 1 플러스 루트 2야 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오케이? 이 친구는 다행히도 k가 직접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야? 이 친구가 되겠지. 이 친구한테 k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지? ft 대신에 누구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얘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얘는 각변환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각변환해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한번 들어왔어요. 얘를 적분하기 전에 다시 고민을 하셔야 돼. 얘 문자 누구라고? 알파 1이라고. 얘 문자 누구에 대한 적분? t에 대한 적분? 무슨 적분이어야 돼? 매개 변수에 관련된 그런 문제겠죠. 매개 변수에 관한 거겠다. 자, 매개 변수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뭐라고요? 관계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예쁘게 써놓으라 그랬지. 알파 1이랑 t에 대한 관계가 어디 있니? 쭉 올라가서 잘 찾아보는 거야, 눈으로. 안 써놨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알파랑 t에 대한 식이죠. 이래서 헷갈려 하는 건데, 얘를 알파랑 t에 대한 식인 걸 알파 1으로 바꿔도 불만은 없는 게 맞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뭘 만들 수 있으니까? 관계식 만들 수 있으니까 미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걸 눈으로 찾고 돌아와서 하는 게 요 행동인 거야. 저거 있었잖아. 미분을 할게요. 매개변수 미분이라면 dt d알파로 썼어요. 그래서 요 친구 미분을 한번 다 때리면 dt 자리에 두고 너를 그대로 다 집어넣자 이렇게 되겠지. 식이 더럽긴 한데요. 뒤에 뭔가 생기긴 할 거고, 매개변수 미분이니까 요건 정리 좀 할게. 우리 아까 전에 t라는 친구 정확히 k였지. 얘가 1 플러스 루트 1일 때 알파 1이라는 게 4분의 8로 결정이었잖아. 적분 구간이 2분의 3이라는 건 t가 2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럼 t가 2분의 3이면 그때 나오는 알파 1은 누굴지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로 적분 구간 바꿔주시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어서 요걸로 따라갈게요. 좀 바꿀 수 있지? 다 바꿨어. 알파 1에 대해서 바꿨어. 치환하고 적분하래요. 그냥 계산 좀 하시면 끝나겠죠? 끝! 이렇게 되면 끝나거든. 지금 오늘 30번 2개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난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있었던 것도 막 계산이 좀 많은 거다 보니까 실제 요즘 느낌상은 그런 느낌이 더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케이스 분류도 많고. 이 친구는 비교적 어때요? 문자를 자주 바꿔주다 보니 생기는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 없잖아. 알파 1, 2, 3, 4는 x 값이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근데 문제를 풀면서 있는 모든 내용들이 누가 누구일 때 어떤 상황 속에 펼쳐진 건지, 그 친구가 x에 들어가야 되는지 y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때 변수인지 상수인지 이것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풀어내야지 문제가 풀렸을 거야, 얘는. 오케이? 중간중간에 관계식 있는 것도 잡아야 되고 함수 그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